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여러 구독자분들이 이메일과 댓글 등을 통해서 꼬마 빌딩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사업 추진하기가 막막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께 모두 답해드리기에는 무리가 따라서 기회가 되는 대로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는지 월투 부부가 고민했던 방법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월투 부부는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기 위해 5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신축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을 매입하면 힘든 건축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 임대가 맞춰진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건물 매입 즉시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매매로 나온 건물이 대부분 비싸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물조차도 대부분 비싸게 나오는데요. 주의할 사항은 임대 수익률이 높다고 덥석 계약할 게 아니라 반드시 동일한 조건의 주변 시세를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간혹 시세보다 임대료를 높여서 계약한 물건일 경우 기존 임차인들이 나가고 새로 계약할 때 그 임대료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물건은 우리에게 소개될 가능성이 적고 중개하시는 분들의 핵심 고객이거나 지인들에게 소개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비쌀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겪었던 고통도 있고 임대를 맞추기 위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매매가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월투 부부가 알아본 2017년, 18년 당시에 원룸 신축 건물의 경우 총 사업비를 빼고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한 당사자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직접 짓는다면 이 이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건물이 아닐 수 있고 직접 짓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월투 부부는 신축 건물 매입하는 방법은 배제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고민했던 방법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의 큰 장점은 공사 기간도 짧고 신축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초 건축할 당시에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근 법령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수익성의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기존 구조를 활용하다 보니까 원하는 평면이나 구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력벽 보강 같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점도 단점입니다. 만약 상권이 좋은 곳이라면 과거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수익에 유리한 리모델링을 해볼 수 있었지만 이런 조건의 물건을 찾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직접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흔히 10년 늙는다고 하죠. 장점으로는 이미 지어진 신축 건물을 매입했을 때 매도자가 2, 3억 정도 남기는 이윤을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건물의 퀄리티 대비 저렴하게 건물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직접 협의해가며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건물 짓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크게 고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민원 발생은 물론이고 설계에서 시공 그리고 임대까지 순탄치 않은 여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시공사와 큰 트러블, 유물 발견 또는 감독 기관에 의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10년 늙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겁나서 신축할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사, 시공사, 감독기관, 민원 모두 원활하게 이슈를 처리해 가면서 수월하게 건물을 짓는 경우가 더 많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은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축할 때 필요한 사업수지 분석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으니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번째 방법은 경매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는 가장 싸게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건물 전체를 명도하는 일이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해결해주기 때문에 명도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경매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경매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 경매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업체에 의뢰하더라도 경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잘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은 경매 물건을 찾는 게 쉽지 않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경매야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매 시장도 부동산 호황기에는 낙찰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친인척 또는 지인들과 건물을 공동구매하는 방법인데요.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할 경우 공동 명의자로 건물의 지분을 분할해서 소유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실제 한 예를 들면 지인 셋이 모여서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 건물을 공동구매로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완료 직후 건물 가치가 20억 이상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불과 4개월 만에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거치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비용 부담이 적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요. 양도세 등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역시 단점으로는 공동 명의자 간의 의견 충돌이나 사이가 나빠졌을 때 리스크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상황 외에는 자기가 투자한 자산 대비 좋은 입지의 건물을 공동 소유할 수 있어서 분명한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월투 부부는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는 5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많은 부담과 고통도 있었지만 직접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던 결정이 후회가 없는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거품 없는 지역의 땅, 정확히 말하면 쓰러져가는 오래된 구옥이었죠. 이 땅을 잘 매수했고 차별화된 건물 디자인과 마감재로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공실 한 번 없이 임대 수입을 잘 얻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건물에 입주하겠다고 대기하는 임차인도 생겼고요. 좀 더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월투 부부의 마인드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과 건물에 대한 큰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건물을 신축해본 노하우까지 얻었으니 언젠가 추가로 건물을 지을 날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월투 부부의 경험이 꼬마 빌딩 건물주를 꿈꾸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